내가 근무할 때도 계급은 내가 한참 아래라도 나한테 권한이 있으면 계급이 나보다 높아도 나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야. 그때 어찌 보면 이제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오지. 거기서 갑질을 하는지 오히려 더 배려하는지가 그게 나와. 근데 속으로는 참 재밌지. 나보다 그 직급이 높은데 내 앞에 와서 쩔쩔맬 때 여이씨 나 힘들 때 너 나 배신했지 막 이러면서 속으로 거기서 갑질하면 안 되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리지.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런 걸로 서로 도울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있는 게 내한테 권한이 생겼을 때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다라는 거 좀 깨달으면 참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도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해. 돕잖아. 내가 약간만 좀 리스크를 감수하면 누군가의 뭐 실수를 덮어줄 수도 있고 그게 너무 이제 뭐 만용으로 이어지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사이도 좋아지고 그게 내가 도와주면 그 사람은 날 언젠가 또 배려하고 돕고 하니까 그런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지 직장 안에서도 직장뿐이겠어. 뭐 어디서든 다 그렇지. 돕는 관계가 꾸준히 유지되면 뭐 어디서 어떤 형태로도 관계가 만들어질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네가 뭐 손해를 보고 있을 수도 있고 뭐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생각은 버리지 말라고 하고 싶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인정받는 시간이 올 거야. 올 거야.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이제 많아질 거야. 그럼 몰라도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우리나라 그다음에 우리 업계 분야의 사람들이 변해가는 거를 이렇게 보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근성이 안 바뀌는 것도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끼리끼리 모이는 건 맞아.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거든. 내가 누군가를 해하고 속이고 배신하고 이런 삶을 살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해. 유효상종이라고 표현을 하지. 근데 내가 나누려고 하면 나누는 사람들이 내 옆에 또 많아지거든.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흘렀을 때 지금이야 뭐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나의 이득이 더 우선시 되어 판단이 되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걸 그때 가서 그때 이랬으면 안 됐어 이걸 왜 놓쳤을까 이런 후회를 하게 될 확률이 높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들이거든. 그거를 좀 어찌 보면 타산지석이라고 어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게 중요했구나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들어보고 뭐 어린 시절부터 그런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좀 신경 쓰면서 살면 삶이 좀 윤택해져. 필요 이상으로 막 힘든 이런 상황들은 좀 안 와. 사람들이 서로 도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좀 어떨까 난 추천하고 싶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시대의 변화나 인류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는 과정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과학을 등한시한다라는 거. 내가 미케닉 출신이라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내가 미케닉 출신이기는 해도 미케닉만 하진 않았거든. 다른 것들도 많이 했단 말이야. 내가 살아온 삶을 이제 다 통틀어서 이제 나눠보면 미케닉으로서의 삶은 글쎄 한 5분의 1? 4분의 1? 해야 될 게 많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보의 홍수 속에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예 포기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그 중에 과학이나 기술에 대한 오해 내지는 불신 그리고 편리를 쫓는다라는 명명하에 공부를 안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 벌어지잖아. 어떻게 이런 걸 믿지라는 것들이 돌아다니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 5G가
5G 안테나가 뭐 바이러스를 퍼뜨리냐 어떠냐 이런 걸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그게 해보는 거야. 17살짜리가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걔가 뭐 자동차를 배워봤겠니? 근데 개입에서 나오는 그냥 단순히 그 만드는 것만 가지고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서 얘가 뭘 배웠을까 하고 내가 유심히 봤어. 그랬더니 그 프로그램 이제 거의 이제 중반부에서 이제 이 아이가 하는 소리가 갑자기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공부가 재밌어진다고.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느낀다고 하면서 공부를 왜냐면 이제 공부에 재미가 없었고 막 만들기 시작하다가 만드는 거에 재미를 들었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공부의 필요성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느끼게 되고 다시 공부에 집중해갖고 3개월인가 몇 개월 만에 전교 꼴찌였던 애가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거야. 공부의 필요성을 본인이 느끼니까 더 재밌게 즐겁게 하게 되는 거지. 접근 방식이 달라지니까. 뭐 그런 게 이제 내가 늘 이제 얘기하는 몸으로 하는 공부의 좋은 사례가 되는 거지. 직접 하면서 필요성을 느끼고 현장에서 알아가다 보니까 그게 책으로만 배워도 머리 쏙쏙 들어와. 그리고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잊어버리질 않아. 지식의 생명력도 오래가지. 그리고 머리에 넣은 것만이 아니라 걔는 꺼내 쓸 수도 있지 이제. 몸으로 배웠으니까. 그치? 그렇게 공부하자라는 얘기야. 그게 현장에서 쓰든 안 쓰든 쓸모가 있든 없든 생각하지 말고 뭐든 앞으로의 시대는 규정될 수가 없는 직업들이 많아서 뭐가 어디에서 어떻게 발현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관심을 두고 좋아할 만한 게 있으면 불필요하게 시간만 버리지 말고 직접 뭐 도전해보고 만들어보고 직접 만져보고 하면서 공부도 같이 병행을 해서 몸으로 하는 공부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해보고 그걸 가능하면 다양하게 해보자라는 얘기 좀 해주고 싶어. 아니 넌 자동차 정비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가 타고 있는 차를 정비를 맡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정비사가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안 맡길 거야. 그치? 비행기 정비사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야. 마치 의사랑 소통 안 되는 간호사랑 똑같지. 정비사도 조종을 공부해야 된다. 비행기에 관련된 건 다 알아야 된다 이거고. 자동차는 운전하는 사람 입장이라 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차의 기본은 알고 있어야지. 정비는 할 줄 알아야 돼. 직접 내가 하지 않을 뿐이야. 의뢰를 하기는 하되 내가 판단해서 의뢰를 할 수 있으려면 정비를 알아야 되잖아. 언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대응을 해야지. 사고가 터진 다음에 가서 이 지점에서의 전압값이 계속 바뀌잖아.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페이지드라는 걸 쓴 것 같아요. 계속 변하는. 그렇게 저는 해석을. 여기서 페이스는 동사지 명사가 아니라. 네. 동사로 페이스는 뭘까요? 뒤바꾸다? 바뀌다? 페이지. 단계적으로 진행하다. 단계적으로 하다. 페이지. 사전에는 없을 거야. 사전에는 없을 거고 페이스라고 표현하면 상이 일치하는 이라는 뜻이야. 이게 뭐냐면 AC에서 전압의 사인파와 전류의 사인파가 드래그하거나 리드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 네. 근데 여기서는 일치해야 매그네틱 필드가 똑같이 돌지. 전압은 올라가는데 전류가 드래그 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이 모터에 들어가는 이제 전압은 phased, 즉 전압과 전류가 일치하는 전원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phase voltage라는 말은 전류와 전압이 상이 일치하는 이라는 뜻으로 봐야죠. 진짜 이 책이 너무 신기한 거는 이렇게 서투로 쓰는 단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넣으면 넣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 파워가 DC 파워가 이제 로터로 공급되는 애들은 뭐 이런 알터네이터가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DC 파워를 사용하는 건 알터네이터 같은 경우가 있다 뭐. 그러니까 로터가 위에 거는 작은
로드가 적은 애들은 이제 영구 자석을 쓰는데 로드가 큰 경우에는 전자석을 써야 되는 거고 네. 그 전자석에 DC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이 그 로터 필드 코일이랑 슬립링으로 이제 슬립링을 통해서 거기 DC를 공급한다고. 그러니까 마치 발전기와 같이 슬립링을 통해서 DC를 공급한다. 그러니까 발전기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발전기처럼 이런 슬립링을 이용한다. 원리처럼 그런 구조를 가지고 DC를 공급한다. In fact, an alternator may be operated either as an alternator or synchronous motor. 그것도 조금 헷갈린데, in fact, 사실인가요? 사실, 알터네이터는 이 동기화 모터나 발전기처럼 작동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좀 뭔가 함축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무슨 말일까요? 알터네이터는 알터네이처럼 작동한다.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발전기에서 쓰이는 것처럼 동기기에서도 쓰인다는 말 아니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거 아니야? 알터네이터가 operated as an alternator잖아요. 그러면은 발전기는 발전기처럼 작동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주어의 얼터네이터는 그 로터에 DC를 공급하는 얼터네이터를 의미를 하는 것 같고, 그 얼터네이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얼터네이터의 그 동작 원리랑 싱크로너스 모터에 들어간 그 얼터네이터랑 똑같은 원리로 작동을 한다. 슬리밍을 이용하는 면에서 이제 아니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얼터네이터의 구조랑 같아. DC 로토에 공급되는 DC를 로토에 공급하는 그러한 모양새가 알터네이터랑 같다 그런. 모양 구조가 같잖아. 그럼 전원을 집어넣으면 이제 싱크로너스 모터가 되는 거고, 동력을 모터로 축을 돌려주면 얼터네이터가 되는 거지. 전원을 집어넣으면 모터가 되는 거고, 물리적으로 회전을 물리적으로 회전을 시켜주면 발전기. 얘는 발전기가 되는 거야. 얼터네이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에 로드를 주느냐에 따라 알터네이터도 되고 모터도 되는 거야. 그런 말이군요. 그러니까 이 알터네이터는 발전기 또는 동기 모터로서 둘 다 작동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로드에- Operated as A or B니까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다. 로드에 걸면은 얼터네이터고 로터에 걸면은 싱크로너스 모터. 이상하죠. 이렇게 혼자 한 주 볼 때랑 이제 여기 와서 볼 때랑 다른 해석과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네, 와인딩을 하나 더 만든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두 번째 방법이. 인덕션 모터에서 있는 케이지를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지 여기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짝꿍해 본 거잖아. 싱크로너스 모터에다 인덕션 모터를 하나 집어넣은 거야. 케이지를 하나 만드는 거지. 지금 이 상태에 케이지가 하나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케이지 덕분에 인덕션 모터처럼 돌아갈 때 얘도 같이 따라 도는 그쵸, 로터가 거지. 돌겠죠. 그러다가 싱크로너스까지는 못 가지. 무거우니까. 네. 그러다가 DC를 넣으면 된다 이거지. 필드랑 같이 고정해서 된다 이거지. 그때에서 이제 필드랑 락이 된다는. 뭐 같은 표현이야. 뭐 필드랑 락이 된다. 이 표현이랑 싱크로너스 스피드가 된다. 이건 같은 뜻이지. 여기서는 이제 rotor pulls into step with the field. 이것도 같은 표현이라고 보면 돼. 필드랑 뭐 스텝을 같이 한다. 같은 위치까지 도달한다. 뭐 이 얘기니까. 지금 같은 표현이라고 보면 돼.